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부쿠부쿠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 저와 비슷한 시기 또 저보다 좀 더 앞서셨나? 어쨌든 출간도 하셨고 워낙 또 많이 인기를 얻으셨고 지금 부쿠님 보시는 뒷변 배경에도 도끼를 휘두르다 책도 보이는데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출간한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자가 속에서 나올 거지만 뭐 웹소설도 지금 활발하게 쓰고 계시고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오늘은 부크부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크부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사적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이나 통화로 또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이렇게 인터뷰로 뭔가 대면을 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니 약간은 또 어색하기도 한데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또 이러한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풀리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냥 가볍게 몸 풀기, 긴장 풀기 식으로 해서 요즘 뭐 가벼운 근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지내시는지. 요즘에는 이제 뭐 블로그를 계속해서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웹소설이 이제 유료 준비에 좀 들어가서 50화 음. 이후로 무료 연재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구글 독스에 계속해서 회차를 계속 올리면서 연재분을 좀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어제까지 한 초고를 한 70% 정도 작성을 해서 이제 음. 오늘 내일까지 초고는 완성을 하고 네, 이번 주 내내 아마 퇴고 과정을 좀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해서 투고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이 대화 주제에 대해서 이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저는 두 번째 책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벌써 초고가 70%나 진행이 됐다고요. 오, 그러면은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약간의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또 많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뭐, 간략한 소개라든지, 뭐,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두 번째 책에 대해서?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좀 실행에 대해서, 실천력에 대해서 좀 쓰고 있었고, 그렇게 쓴 음. 이유가 제가 첫 책을 이제 읽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로 3부로 나눠서 이렇게 썼었는데, 제 장점이 뭐 독서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지만, 저를 좀 나타내주는 브랜딩은 이제 추진력이나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 실행력이 좀 이 첫 책에는 좀 잘 그렇게 많이 녹아있지 않았던 느낌이다. 좋았지만, 책은 좋았지만 조금 더 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의 그 무기는 그런 실행력과 추진력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도끼를 휘두르다를 읽었지만은, 거기서 뭐 여러 군데군데에서, 여러 내용에서 감흥을 받고, 되게 감동도 받고,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행동, 실천, 이런 거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좀 더, 좀 심화된 실전편, 이런 거로 봐도 되겠다, 그죠? 네, 조금 더 저의 사례나 경험을 좀 음, 넣어서 그게 어떻게 음, 나한테 실행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생각을 네. 하게 됐는지 네, 그런 음. 것들을 좀 넣었어요. 그러면은, 뭐,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그런 실천력, 행동력의 근원이랄까, 출처랄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그런 거는 짧은 기간이 아닌 꽤 오랜 기간 동안 직업 군인으로서 일한 그거에 대해서, 그게 토대로 뭔가 나온 걸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과는 좀 더 이전에 부쿠님 성향이랄까, 뭐 본성이랄까,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그런 실천력이라든지 행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까요? 저는 이제 군인이 되기 이전에도 즉, 그러셨는지, 아니면 네, 군이 된 이후에, 그런 게 생겼는지, 아니면 좀 더 그런 게 강화됐는지, 뭐 그런 게 또 궁금해졌어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끈기,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실행하는 힘이 있는데 두 끈기는 개는 제가 별개로 원래 본다, 그죠? 끈기는 음, 제가 원래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뭘 해야겠다라고 하면 음, 무조건 끝은 마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실행력이 더 올라간 거. 이 음. 맞고 틀리고를 생각할 시간이 없이 제가 그냥 해야 하는 입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환경 들어서, 자체가 그렇게 네,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임무를 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도 안 뛸 수가 없잖아요. 아직 마음의 그렇죠. 준비가 안 됐지만 음, 내 뒤에 다른 팀원들이 있는데 음, 내가 지금 안 뛰면은 작전 자체가 실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뛰어야 음, 하는 거예요. 일단 해야 음, 되는. 음,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준비가 아직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조금 준비가 덜 됐더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그런 음, 거를 제 삶에 좀 녹여봤죠. 그런 게 이제 음. 글쓰기가 됐고, 뭐 책 쓰기도 됐고, 많은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잘 시도를 안 하십니다. 뭐 전자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년 동안 전자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얼마나 준비만 완벽한 하는 걸 내시려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그게 준비도 같이 되는 건데, 그냥 이제 구상만 계속 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 그렇죠. 결과물이 나와야 내가 이걸 보고 수정을 하던가, 멈추던가, 발전을 시키던가 하는데,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 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실행력과 추진력이 좋다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군인은 말 그대로 실행력, 추진력이 없으면은 그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 진짜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은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적과 싸운다.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그냥 일단은 적을 네, 그렇죠. 붙이려고 일단은 돌진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 갖춰야 될 그러한 역량이랄까 자질이랄까 태도 중에서 하나이네요. 바로바로 그냥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현재의 일단은 뭔가 어, 지금 조건에서 지금 조건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바로바로 일단은 행하고 말 그대로 제가 뭐 자주 언급하는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군인이기도 하자,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부쿠님은 한 10여 년 하셨나요? 얼마 정도 직업 군인 생활? 제가 이제 11년도부터 음, 올해까지 13년 그러, 정도 이제 13년 정도. 네, 그러면은 정말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뭔가 삶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었겠다, 그죠? 네, 체득화 군인으로서의 있습니다. 사고 방식, 그다음에 결단력, 뭐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말 그대로 군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남들과는 좀 더 좀 도드라지는 행동력이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인으로서의 삶에 돌이켜 봤을 때는 그 삶에 대해서 좀 고마워야 할 부분이겠네요. 얻은 거잖아, 그죠, 내가. 네, 그렇죠. 얻은 거죠. 그러면은 문득 궁금해진 게 반대로 혹시나 군인 짧은 기간은 결코 아니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었으니까 강산이 변한 건데 그러면은 돌이켜 봤을 때 직업 군인으로서 그렇게 오랜 생활을 했는데, 삶을 살았는데, 얻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 잃거나 또는 잃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쉬웠거나, 요거는 내가 이제, 직업 군인 생활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요 부분은 아쉬웠다? 아니면 좀 미련이 남는다? 후회가 된다? 내지,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았을 걸, 요걸 요렇게 했을 걸,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오늘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직책이 높고 해도 결국에는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고 결국에는 누가 통제를 해줘야 된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쭉 살아오면 내 스스로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출근 잘하고, 음, 퇴근 잘하고, 뭐, 음, 그나마 뭐 운동 조금 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굳이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음, 가지 내 능력을 굳이 내가 이렇게 높이지 않더라도 음.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걸 그렇죠. 더 잘한다고 해서 월급이 음, 추가되는 게 아니고, 음, 내가 더 고생한다고 해서 뭐 수당이 더 나오는 게 아니다 음, 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도 아, 그냥 뭐 출퇴근만 잘하면 되지. 뭐 음, 사고만 안 치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되게 좀 아무런 발전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매일 그냥 뭐 맥주 마시고 영화 보고 제가 또 게임도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기 때문에 게임 하루 종일 하고 그냥 어차피 다음날 출근만 잘하면 되니까 음.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뭐, 꼭 직업 군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 흔한 직장인의 어떤 삶이라든지 직장인이 가졌을 후에 아쉬움하고도 비슷하다, 그죠? 네, 말 그렇죠. 그대로 주어진 삶, 주어진 어떤 체계 내에서 굳이 내가 뭔가 해야 될, 뭐, 동기부여, 그죠? 필요성, 이거를 못 느낀 거다, 그죠? 어, 맞습니다. 내가 해봤자 나한테 크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게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사실 되기가 어렵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깨고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아, 네. 이걸 뭐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이제 다 겹쳐서 왔었을 때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근데 이제 보통 한 개씩 오면은 제가 좀 견뎌낼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진급도 떨어졌었고 예를 들면 뭐 친한 친구와 좀 다툼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다 한 번에 그게 왔어서 몇 년 차, 직업군이 몇 년 차 그게 정도? 작년 이제 얼마 안 됐다, 그죠? 작년 5월 음, 작년 5월이었어요. 작년 5월쯤에 그게 와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삶에 대해서 다시 뭔가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진짜 음, 원한 내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고 한편으로는 막 되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막 그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까지 그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상태였어. 그래서 약간 오늘 진짜 좀 뭔가 위험한 날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음,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삶을 좀 포기한 상태로 이제 그 부대에 이제 그 건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2층에 이제 북카페가 이렇게 본인들도 책을 보라고 이제 책들을 쭉 놓아놓는데 그중에 이제 한 권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걷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서 있었고 어. 저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책이 말을 건 거다, 그죠? 네, 이 책의 제목이 그거였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너에게 뭐 힘을 주는 책. 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본 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내일이 안 보였으니까.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아니, 그 책이 뭔가 다른 책보다 잘 보이도록, 도드라져 보이도록 뭔가 튀어나온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렇죠. 그냥 예, 평범하게 꽂혀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필 돼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여성 뒤에 막 아우라가 비치고 후광이 비치듯이 뭔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딱 그 책만 이렇게 보였어. 이야, 신기해. 희한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음, 궁금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약간 느낌이 들은 말이에요. 내일이 너가 없으니까 이걸 읽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음,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어보자고 이제 그 책을 집어들고 퇴근을 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갔죠. 처음으로. 책이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작년 5월. 그전에는 저처럼 독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독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독서할 그렇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 4시간 정도 이제 책을 뭐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니까 무작정 그냥 읽어 나갔죠.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걸린 거 이제 완독을 하는데. 완독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걸 읽고 나서, 4시간 반이면 오래 걸린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걸 딱 읽고 그 한 문장을 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음, 그 한 문장을 딱 봤는데 결국에는 그 말이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약간 진리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어, 그런 내용인데 그때 깨달은 건 여태까지 나는 내가 안 된 이유를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진급이 안 된 게 나의 뭐 제대로 된 음, 그런 평가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음, 친구와 멀어진 게 나와 뭐 그런 오해가 생겨서 예를 들면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음, 세상이 계속 그대로 갔다는 걸 그때 음. 깨달았었어. 이야, 그때 전율을 느끼셨겠다, 그죠? 네,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영국의 어떠한 선교사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다 찢어놨대요. 세계 지도를 찢어놨대. 세계 지도를. 음, 그래서 아들한테 그럼 너 이거
세계지도 다시 맞추면 내가 20달러 줄게 하고 방을 나갔대. 누가 6살짜리. 찢은 거예요, 그거를? 그 아들이 찢어놓은. 아들이. 네, 아들이 음, 찢어놓고 막 가지고 논다. 음, 그래서 이 아들한테 세계지도를 어떻게 6살짜리 못 맞추잖아요. 솔직히 음. 말해서. 그래서 20달러 줄게라고 뭐 그런 식으로 장난을 하고 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계지도가 다 맞춰져 있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춘 거냐 했더니 뒤에 사람 한 명을 그려놨어. 사람. 자기가. 음. 동그라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대충 그려놨는데 뒷면을 돌려서 그 사람만 그냥 완성시켰다는 거. 아,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내면 세계는 맞아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오, 아, 이게 내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변해야지만 음,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다시 올바르게 맞아질 수밖에 없겠다. 음,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겠다. 음. 그때부터 자기계발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나가. 일일 일도. 네, 정말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소위 말해서 독서 근육, 책 읽는 그런 근육 자체가 그러면 없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권을 본다는 게 사실 말이 하루에 한 권이지, 아무리 건성건성 보거나 통독을 하거나 속독을 한다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기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단은 잠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읽는 순간 피곤함이 너무 많이. 이 활자랑 음,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 10분, 20분만 읽어도 금방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군인 중에 축복이 딱 그거였죠. 될 때까지. 음, 네. 나 이거 하나 고른 거 무조건 읽는다.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 음. 퇴근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책 읽는 데만 쓴다. 그렇게 다 바꾼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수가 있었어. 일종의 뭐랄까, 뭐, 몰입이라면 몰입이고, 네, 집중이면 집중이고, 그것을 또 가능하게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의 절실함, 간절함이겠다, 그죠? 네, 얻던 거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이냐? 내가 일단 변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전에 나는 안 되겠다. 음, 적어도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뭔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 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었을 거다, 그죠? 네, 맞죠. 음, 그거였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꾸지 않으면서 음, 내가 바뀌기를 바래서 안 돼.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음, 독서를 지금부터 넣어보자. 내 삶에. 그럼 그렇, 뭐라도 바뀌겠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떠오른다, 그죠? 유명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인슈타인이 한 말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어, 어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뭐 오늘을 사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뭐 네, 이런 맞아요. 뉘앙스의 말이 있잖아요. 네, 참 임팩트가 강한 말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안 변하면은 변하는 건 없고, 어, 물론 내 탓도 모든 일에서 내 탓이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 탓이란 남 탓이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죠, 외부 탓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죠.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릴 거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닉네임이 이제 부크부크 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뭔가 북북 책, 인생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책이 뭔가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어서 그럴 거라고 단순하게 유추는 되는데 진짜 그러한 의미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북구북구라고 하는 닉네임, 활동명을 이제 필명까지도 되겠죠. 그런 거를 정하신 이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되게 궁금할 부크부크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솔직히 이 부크부크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 아, 부크부크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올지도 몰랐었고 그렇죠. 블로그를 할 때 그냥 책을 좋아했으니까. 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거든요, 성향이. 좀 음, 아이라서 약간 좀 내성적이기도 해요.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끄럽다와 책을 섞어볼까? 그래서 처음에 부끄부끄를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다가 표로 바꾼 거죠. 어, 부크부크가 뭔가 어감이 좋네 하고 그냥 부크부크 해야겠다고 부크부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의적인 표현이 또 가능하니까 네.
부끄러움의 부끄와 책의 부크. 네, 근데 되게 절묘하네요, 절묘해. 맞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 아이디어고. 네, 맞습니다. 되게 괜찮네요, 괜찮아. 네, 단순히 뭐,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죠? 맞습니다. 음, 되게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또, 워낙, 이제, 독서를 많이 하자, 이런 또 전도사로도 워낙 활동하고 계시니까, 되게 또, 잘 이미지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딱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독서는 그렇다 쳐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독가라든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글을 잘 쓰거나 또는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일일 일독하고 다 좋다 이거야.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삶은 이제 살았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글쓰기로 이어지게 된 또 계기랄까? 어떻게 음.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됐는지도 궁금을 해요. 네. 제가 한 70 몇 권 읽었을 때, 한 7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가 한 7월쯤이 됐었거든요. 그때가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제 당직 때는 뭐 두세 권도 읽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문득. 예, 죽기 전에 응.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 뭔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꾸준히 한 70권 정도 읽다 보니까 문득. 네, 나도 이렇게 책 한 권 쓰고 싶다, 그냥.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되게 이 지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어,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어쨌든 네.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은 글쓰기 나아가 책 쓰기 욕구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책을 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욕구가 뭔가 이제 일어날 때까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그럴 수 예,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죠. 100명 다 뭐 똑같이 막 100권 읽는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경우랄까, 이런 케이스가 결코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책도 읽고, 뭐, 독서도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서를 하다가 또 글까지 쓰고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보통 그걸 여쭤보면은 특별한 계기 없이 문득 그냥 갑자기 쓰고 싶어졌다. 이런 경험담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뭐 독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계속 책과 친해지고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가 생기고 억지로 내가 막 써야지보다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쓰면은 뭔가 더 이제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서 한번 제가 스탑을 음, 했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너무 쓰고 싶은데, 제가 군인이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 애초에. 그런데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어떻게든 작가분들을 만나야 이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막 검색을 다 해봤어요. 뭐 카카오톡, 뭐 다음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작가랑 뭐 그런 글 같은 것들.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제 하루 문장 공부 강의라는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신기하게 그 주 주말에 강남에서 작가분들이 모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희한하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도 가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냥 이제 막 들어왔지만. 근데 흔쾌히 오라고 해주신 거. 길도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무작정. 그냥 또 강남으로. 길치이시잖아, 네, 그죠? 길치잖아요, 제가. 음, 강남을 어떻게든 찾아갔어요. 음, 찾아가서 이제 작가분들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도 무작정 책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바로 책을 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100일 100장을 한번 해봐. 블로그에 100일 동안 음, 매일 글을 써봐라. 그때 제가 블로그 아이디를 만들게 돼요. 음, 그 날짜가 7월 10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100일 동안 이제 100일 100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일 100장을 완주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전자책을 한 권 집필을 했습니다. 10월 달쯤에 시작을 해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자책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해서 그냥 좋은 마음에 12월 24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내가 그 전까지 만들어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내가 첫 책을 다 드려야겠다. 무료 라는 배포. 예, 생각으로 음. 했는데 500 몇 분이 그때 받아가 주셨어. 야. 그러면서 이제 이웃수가 확 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가 성장을 하게 됐고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준비가 됐다. 이제 1월에 집필을 해보자 하고 1월에 집필을 하고 5월에 끝나서 음. 6월에 투고를 했죠. 그리고 7월에 이렇게 나오게 돼. 야, 뭐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속전속결로 네, 그쵸. 말 그대로 이것도 추진력이다 그죠. 앞서 말씀해 그렇죠. 네, 주셨던 예. 뭐 글쓰기 삶을 살아오셨던 분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정말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참 이뤄내신 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력이랄까 뭔가 피땀 눈물이 되게 있겠죠. 당연히. 네, 진짜 분명히 있을 거라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어요. 남들은 되게 저 사람은 뭔가 수렁수렁 쉽게 쉽게 하네. 예, 그냥 운이 좋아서 잘 풀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네, 물론 그렇게 정말 운이 좋아서 풀리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그죠? 음, 되게 헌신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도 되시고, 그죠? 네, 앞으로도 작가로서도 계속 활동을 하실 건데,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가와 뭐 당연히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작가는 또 별개로 어떤 강사로서의 삶을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 어떤 바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랄까? 네, 그럼 그 강사로서 뭔가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랄까?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런 음. 것도 이제 궁금해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보관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보관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런 경영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 아, 상도. 네, 상도 엄청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뭐 대대 대표, 뭐 여단 대표, 뭐 군단 대표까지 이제 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이 사람 이해할 수 있게 이 사람 약간 지식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연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우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물론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평소 하던 군생활보다 이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 아, 아니, 이건 내가 보통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네.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했나 봐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 말하는 거. 그대로 체질이네요, 체질.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한 십몇 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경력도 좀 있고 또 어쨌든 그 상을 탔다는 게 좀 사회적 증거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면서 내가 재밌게 참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들었어요. 음, 네, 솔직히 이제 강사가 최종 꿈이었고 음, 그거에 약간 발판을 삼기 위해서 책을 쓴 것도 좀 있긴 있었죠. 여러 가지 음, 음, 맞물려서. 음. 근데 이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지만 이게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시너지가 된 거죠. 그럼 나는 맞물리고, 그죠?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을 쓴 그런 동기부여 강사로 가도 되겠다. 라는 게 그렇죠. 이제 딱 떠올라. 음. 제가 뭐 강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강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인지도를 높이거나 유명해지거나 소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지만은 뭐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받거나 그죠? 코칭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수료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 FM 정식 코스도 있을 테지만 네, 약간의 또 다른 루트 채널로서는 요즘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만의 책을 내고 그거를 일단 발판 삼아서 토대 삼아서 어, 난 이런 책을 쓴 사람이니까 요 주제 관해서는 일종의 뭐 준 전문가 내지 전문가는 되니까
강의나 강연이나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단순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굳이, 작가와 강사 둘을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꼭 하나를 꼽아라. 너는 두 개의 삶을 살 수 없어. 하나의 삶만 선택해야 돼. 만약에 그런 뭔가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지금 기준에서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가 이게 예전에 북토크 때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아, 우리나라에서 저는 되게 작가상. 신선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다니.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답을 드렸지만 작가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완전 네. 반전인데 저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어, 강사라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아니네, 그죠?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기 전에는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나는 작가도 하고 강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음, 굳이 고르라고 하면 작가를 고르는 이유가 제가 책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음, 강의를 듣고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음, 책을 통해서 바뀌었고 글을 쓰면서 바꾼 거를 제 스스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내 삶에 더 영향을 준 쪽은 책과 글쓰기였구나. 그래, 음. 나는 차라리 작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저도 이제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납득이라면 납득이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긴 게, 그거는 이제 부크님의 개인적인 어쨌든 차원의 내용인 거고,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지 않은 그 군 기간 동안, 생활 동안 일종의 준 강사 비슷하게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럼 앞으로서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런 강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이런 게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로서 살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이제 작가라든지 출간을, 염두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저는, 저는 당연히 일단 강사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약간의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답변과 이제 그거를 깨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어떤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남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어쨌든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순간하고, 책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물론 책을 많이 지금 집필한 건 아니라서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두 개의 그런 즐거움, 행복감이랄까? 비교했을 때 어떤 순간이 더 즐겁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래요? 진짜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확실히 음. 재미를 느끼는 거는 누군가한테 이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네. 이제 아까 그거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말을 하고 하는 게 더 즐거운데 그러면 굳이 따지라고 하면은 강사요 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재밌다 네. 그죠. 굳이 어. 따지자면. 근데 응,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응. 작가가 더 저한테 큰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워낙 내 자신한테 큰 임팩트가 있었다고 해야 네, 되나 훨씬 그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음. 준비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 이게 뭐 차이,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글 그렇죠, 써보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강사랑 작가는 제가 할 때는 강사가 재밌지만 음, 뭔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때 예를 들면은 한 권의 책과 뭐 하나의 강의가 잡혔다면 한 권의 책이 나온 게 훨씬 더 기쁘죠 저한테 막 음.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음, 뭐가 더 재밌냐 재밌는 건 당연히 강사가 재밌죠 그만큼 스트레스 음, 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음.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 삶에 녹아 있잖아요 이거는 음, 재미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좀 더 진지하게 뭔가 내 삶을 음, 더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제 아마 줌이나 이런 걸로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어떤 강연을 하고 계시거나 주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여 방법이라든지, 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소개? 그런 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소설 이거 이제 유료화가 좀그 준비 때문에 잘 못하고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뭐 이렇게 누굴 초대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그 공개 그냥 준 링크를 띄워드려요.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강의를 하겠다고 그냥 하거든요. 그때 그냥 이제 누군가 뭐 공유해 주던가 또는 그냥 예를 들면 목요일 8시에는 북구북구가 무조건 무료로 강의한다. 이런 생각만 해도 웬만한 그러한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녹화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것도 자기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배우겠다는 그 의지가 내 시간을 쓴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뭔가를 할 때 차 선택이 있으면 무조건 차 선택을 하려고 해요. 아, 이거 어차피 녹화 방송 주니까. 지금 굳이 4시간 들을 필요 없지. 그러면서 맨날 저도 미뤘었거든요. 아,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거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뭔가가 있으면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사실, 내 품이 네, 들어야 돼요. 맞아요. 약간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야 네, 되고. 그래 맞아요. 얻는 게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녹화를 하지 않는 거는 적어도 그 귀한 시간을 네,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여를 실시간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랄까, 그렇죠. 네, 메리트랄까, 베너핏, 그죠? 그렇죠. 네, 네, 이해가 됩니다. 그거.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쨌든 만약에 강의 줌 강연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 부크부크님의 블로그를 가면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줌 링크라든지? 네, 알 수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블로그에 아무래도 공지가 되나요?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올려. 블로그에.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주 목요일 날,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스킵되는 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통상적으로, 주 1회 정도 목요일 날 부크부크님의 온라인 줌 강연이 있으니, 그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부크부크님의 블로그에 가셔서 공지를 읽어보시면은 줌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드렸던 질문 중에 포함된 건데, 뭐, 주제는 완전 자유 주제인가요? 뭐, 어때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는 시간 네, 정도를, 그 강연 시간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통은 이제 1시간 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SNS 이제 관련해서 음, 블로그나 아니면 뭐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전자책 집필, 뭐 인스타그램 하는 법, 아니면 종이책 집필하는 거. 음,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오늘도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좀 통독을 하고, 음, 이 책에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음. 좀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독서 모임에서 하는 거에 뭔가 네, 일부 그런 맞아요. 포맷이다, 그죠? 제가 지금 독서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원서스 책을, 멀티 유지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서 그 독서 모임에서 뭔가 하는 것을 좋은 점이라든지 일부는 차용해가지고 그렇죠. 네, 써먹었던 것들을 또 요쪽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같이 네, 공유하는 것도 그것도 네. 말씀하신 맨 원소스 멀티 유즈다 그죠? 네, 제가 어차피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는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음, 강의 준비하면서 어차피 내가 이거 준비한 거 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예, 어쨌든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 꺼내신 그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독서 모임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료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어, 이유가 저번에 이제 무료로 제가 좀 했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차피 무료인데 뭐하러 이 시간에 내가 이 강의 들으러 와 하는 음, 그런 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물론 없었겠지만, 음, 바쁘셨겠지만, 음, 그 대신 저희끼리는 약속을 한 거였거든요. 월요일 날 몇 시에 무조건 줌을 와야 돼. 근데 이제 뭐 일주일 정도는 다 웬만해서 오셨는데 그게 2주, 3주 넘어가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음, 그때 이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막 자료도 만들고 몇 시간을 막 준비를 했는데 음. 원래 열 몇 명이 와야 되는데 뭐 한 다섯, 여섯 명 막. 그러면 그럼 힘 내가 이미 빠지죠. 힘 빠지고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그죠. 사람인지라 그게 안 그럴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뭔가의 그런 가치를 예를 들면 안 냈기 때문에 무료니까. 그렇죠. 이래서 혹시 그러나? 그래서
그걸 차라리 내게 하고 내가 그 이상의 가치를 주자 음. 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 그게 되게 독서 중요한 것 모임은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상의 가치를 주자. 네,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이제 고전이 답했다 이번에 읽은 책이 어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한 오명환 여섯 번 작가님, 읽고, 예, 음, 고명환 작가님 고전이 답해 여섯 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명환 작가님 유튜브에 나온 걸 다 보고 그거를 이제 섭렵을 만들었어요. 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내가 추천을 해줘. 그래서 역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잖아,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많이 맞습니다.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다른 음, 독서 모임과는 좀 다르게 음, 진짜 이 책을 완전 내가 좀 통독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 음, 사실은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음, 이게 좀 중요하더라. 이런 음. 것들을 알려주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 비슷하게 또 이렇게 대화 주고받고 이런 식도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일방적으로 거의 부쿠부쿠님 말씀만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인가요? 어때요? 보통은 이제 저는 한 개의 이 책을 읽을 때는 하나의 문장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음,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 인생 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를 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음, 그래서 제가 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책을 추천을 해주고 그 주에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골라서 와라. 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이 오늘 읽어야 될 부분도 아니고 한 챕터나 한 단락이나가 아니고 이 책에서 한 문장. 네. 책에서 한 네. 문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책을 관통하는 네. 핵심.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나는 그래서 A라는 문장에 소위 네. 말해서 와닿았어. 울림을 줬어. 이 책에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아, 나는 B였어. 그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걸 느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네. 작가는 A, B, C가 핵심 메시지로 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썼는데 어떤 독자들은 D, E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저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책의 재미랄까, 그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게 좋더라고. 이 맞습니다. 책이라는 한 개의 매체를 다 같이 봤는데 음, 느끼는 게 다 다르고 자기가 중요한 문장들이 다 다르더라. 음, 그거를 얘기하면 또 느끼는 게 있어.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음, 이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내 말에 신뢰가 가니까. 음, 물론 여러분들 답이 다 맞다. 내가 그냥 제 주관적인 음. 생각을 내 책을 생각, 내가 예, 해석하기로, 내 관점으로는 이렇다. 그렇죠. 예, 내 음, 관점으로는 이렇게 막 여러 개 좀 더 딥하게 좀 음, 깊이 음, 알아보니까 이 책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더라.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리고 그게 또 가능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훑거나 대충 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번 정도 읽었다고 하시니까 네, 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투입된다, 그죠? 뭔가 좀 다른 독서 모임을 좀 그러니까요. 운영하고 싶었어요. 어, 네. 예, 정말 말 그대로 밀도 있는 독서 모임이네요. 네,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족도랄까. 맞습니다. 예, 얻어가는 게.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한 문장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아, 너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 네, 책은 그 한 문장을 건지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한 당연히 다다익선 문장을, 세 예, 문장, 다섯 문장 얻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쉽지 않고, 애초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 문장이라도 건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책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완독에 대한 강박감이랄까. 어쨌든 독서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또 말씀 나눠보면은, 사람들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 도끼를 휘두르다 책도 내시고, 어쨌든 SNS 블로그 활동, 다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응? 웹소설? 음, 무협소설? 뭐지? 뭐 그러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또 그런 활동이라면 활동이랄까? 활약. 그렇게 또, 글쓰기, 책쓰기가 또 이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책을 집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신기하게 이제 첫 책을 제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도쿄리 시도르다를 무조건 출간을 해야 돼 하고 음, 막 달려왔어. 그쵸. 내가 이제 달려와서 도착을 했어. 책을 음, 출간했어. 예, 그때 방향이 탁 사라지더라고. 그쵸. 진짜. 고지에 깃발을 꽂았어. 예, 이제 나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이제 뭐 해야 돼?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럼 두 번째 책을 빨리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책을 집필을 하다가 좀 많은 분들이 그때가 해봤자 출간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되게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빠른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예, 빠르다. 예. 너무 빠르다. 지금은 첫 책을 뭐 좀 더 홍보하고 차라리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듣고 아 근데 이제 매일 뭐 블로그 글 쓰고 뭐 SNS 올리고는 너무 이제 당연한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다고는 저한테 안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루틴화가 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뭔가 특별한 걸 하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좀 더 글을 더 쓰고 싶다던가. 음, 그렇게 하다가 문득 이제 그 불굽는 계란빵님이랑 얘기를 음. 하다가 불굽는 계란빵이 먼저 웹소설을 하고 그렇죠. 계셨어요. 웹소설 선배님이시죠. 네, 저의 스승님이죠, 스승님. 스승님. 네, 웹소설 하게 해준 약간 뭔가. 그래서 아마도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이 피플 인사이트에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연락을 이제 들려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장르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책을 뭐 성인이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책을 읽은 건 이거지만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뭐 판타지, 뭐 무협지 뭐 이런 거 엄청 막 읽었었거든요. 뭐, 네네. 보통 남자 네, 학생들은 많이 보통 읽었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워낙 책과 상관없어서 그런 것조차도 안 읽었지만, 아, 주위에 보면은 보통 뭐 무협지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협 판타지보다 무협지가 더 재밌게 음, 저 읽었어서 그 하나의 무협지 16권짜리인데 그거를 제가 한 20번 정도 320권을 읽은 거죠. 똑같은 그 16권짜리를 20번을 돌려서 봤다. 네, 그게 20, 너무 20 사이클을. 예,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다른 무협지 거의 없거든요. 뭐, 그 만화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문체라든지 그림의 어떤 화풍이랄까 그런 것 같지만 다 완전히 체화가 됐겠다. 그죠? 예,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읽었던 거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나도 아까 말씀하셨죠. 읽다 보면은 쓰고 음, 싶고 만들고 싶고. 음.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 나도 무협지 어, 한번 써볼까? 이 정도면은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나 예, 약간 써봐. 그런, 예, 그냥 뭐 재미로 그냥. 응, 응, 요즘 나중에 좀 써볼까? 이렇게 그냥 응, 재미로만 그냥. 응. 근데 좀 저는 이제 문과 출신도 아니고 이과 출신이라서 글이랑 완전 떨어진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 좀 허무맹랑한 꿈이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 불굽는 계란빵님께서 웹소설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만약 쓴다면 뭘 써볼까 응, 하다가 무협이 떠오른 거예요. 응.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래서 아 그래 그때는 좀 되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책을 한 권 출간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글을 써왔는데 나도 무협 소설을 이제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생각하면 일단 저질러야지. 그날 바로 일화를 올린 거. 예. 그날 그냥 일화를 올리고 3회를 올렸을 때 응. 출판사에서 바뀌는 이야, 거예요. 이것도 인정을 되게 받은 거다, 일종의, 그죠? 좀 신기했어요. 좀 신기했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나 박수용이라는 군인인 사람이 무협으로 가면 어떨까? 여기서 응, 그냥 시작한 거였거든요. 예. 군인의 전술 뭐 그런 동작들과 이 무협 세계를 잘 엮어서 재밌게 풀어나가보자. 그냥 내가 거기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한 게 좀 특이한 뭔가 그런 스토리로 보였나 봐요. 전개 자체가. 그걸 이제 출판사에서 보고 바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유료 지금 표지 작업이 나오면 카카오 뭐 스토리 여기로 아마 먼저 카카오 페이지 쪽으로 먼저 한번 런칭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 과정에 그러니까 그냥 말 그러면은, 그대로 저질렀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추후에 종이책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종이책은 나오기로 돼 있어요. 되어 있고. 출판사가 계약 조건이 이야, 단행본까지만 되어 있어요. 대단하다, 그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떠올랐어요. 워낙 유명한 문구 글귀라고 해야 되나?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다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점이 없는 거지. 네.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뭔가 써먹을 일일 거야라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쓸모가 있어? 뭔 소용이 있겠어? 뭔 도움이 되겠어? 음, 이러한 일조차도 1년, 5년, 10년 후에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써먹게 되거나 심지어 되게 뭐라 그럴까? 중요한 일, 되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 학생 때 무협지를 읽고 음, 그렇게 했던 일이 그 당시에는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써먹을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그냥 재밌어서 읽은 거고. 네. 근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군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 글쓰기, 책쓰기에 뭔가 연관이 될까? 내 군인 생활 자체가? 모르잖아. 그죠? 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무협지 소설을 읽은 것도 하나의 점이 됐고, 군인으로서 삶도 하나의 점이 됐고,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무협지라는 선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귀감이 되는 일이에요. 음, 음, 단순하게, 웹소설도 쓰시고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그칠 일이 아니고, 어떤 뭔가 하나의 사건, 현상, 어떤 사람의 경험을 봤을 때, 딱 그 액면가만 보면 안 되고, 뭔가 다른 일면의 사고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크부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뭐 이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또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원해서 하든 원치 않아서 하든 하는 일이 있으면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 나중에 일주일 후든 1개월 후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하고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거를 안 하고, 음, 가정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내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랄까, 에너지랄까, 그런 게 투입이 되고 좋은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성공한 사람들이든 여러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경험 토대로 말을 들어보면은 실제 그렇다잖아, 그죠? 음. 그렇죠. 네. A라는 일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 내가 그냥 사무직만 하고 커피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커피 나르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됐어? 이러려고 내가 취직을 했나?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음, 무슨 일을 창업을 하든 뭔 일을 다른 이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일이 너무 그렇죠. 많잖아, 그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뭔가 주어진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 이러한 기대라든지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렇죠. 최선을, 싫어하는 일이라도. 예, 맞아요. 제가 방금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특공무술 집체교육, 뭐 교관직을 꽤 했었었는데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 3주 동안 완전 진짜 이제 고단까지 배우는 단계인데 아, 어, 북후부님이 배우는 단계. 그 전에 이제 전문 교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일단은 배워야 네, 되는. 네, 배워야 그렇죠. 되는 그 거기 과정이 있어야 그 되는. 과정이 이제 3주 동안 그렇죠. 진짜 음. 두드려 맞으면서 왜냐면 아니, 맞아야 어디가 아픈지 아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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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아보고 꺾여보고 그렇지. 진짜로 그렇게 그렇죠. 권투 급수를 뭐 선수도 내가 어디가 그렇죠. 맞으면 예. 아픈지 알아야지, 여기가 아프구나 해서 그쪽을 때릴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동작이 확실하게 음, 나오니까 음. 3주 동안 거의 지옥이었거든. 진짜. 막 와, 온몸 아프고 막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동작들의 그 디테일함이 이 무협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닭살이 돋는 그러니까 거야. 네, 맞아요. 그죠? 이게,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좋게 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남들은 했었던 거. 그 디테일함을 이렇게 흉내도 못 내죠. 그죠? 그렇지, 절대 못 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혀를 때리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동작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할 줄 아니까 예. 그게 저의 어떤 그 무협의 뭔가 무기가 된 거죠. 그렇죠. 강점 차별한 거지. 말 그렇죠. 그대로. 네. 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기 싫어도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배워놓으면 그렇죠.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음. 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네, 맞아요. 쓸모 없는 일은 없어. 진짜로. 맞아요.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 한 가닥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그 태도가, 마인드가 되게 이제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커부커님이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은 블로그 매일 포스팅 하시죠, SNS 글 남기시죠, 독서 모임 하시죠, 뭐 어제 되게 바쁘시잖아, 그죠? 네, 웹소설까지. 그러면은 하루 일과 하루 시간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분은 네, 맞아요. 몸이 두 개야? 뭐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분신이 어, 있어? 뭐야? 언제 쉬냐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쉬고 하는데, 도대체 잠은 주무시는 거야? 도대체 뭐지? 음, 제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응, 저는 예전보다는, 그냥 요새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출근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일단 출근을 안 예, 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그러니까 총 자는 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이 자는 시간이 조금 때에 따라 다르긴 해요. 바쁠 때는 음, 뭐 1시, 2시가 넘어갈 때도 있고, 보통은 12시에는 이제 잠에 들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한두 시에 잤다. 그러면은 뭐 8, 9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제 세면세족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먼저 씁니다. 음. 블로그에 글을 쓰고 바로 웹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은 북극부님은 예약 발행을 안 하시나요? 아, 저는 그냥 그날 그날 떠오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오호, 이것도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이네. 오, 예약 어, 발행을 안 한다. 네, 이렇게 저는, 바쁘신 와중에 예약 발행을 안 하신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종의 소신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랄까? 그건 또 뭘까요? 그냥, 그냥 블로그를 하는 운영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저는 음,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른 이 글을 음, 저장해야겠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이웃수가 어떻게 되고 뭐 막 그런 음, 것보다는 음. 이 내가 지금 쓰는 제 목적 자체가 내가 쓰는 글이 나중에 내 두 번째 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가 이제 떠올랐으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사람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어떤 일정 스케줄이 생길지 모르니까 매일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포스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든지 뭐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언이라든지 뭐가 됐던 그러면은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치나 이틀치는 예약 발행을 하는 게 음, 보통은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면 더더욱더 적어도 하루나 이틀치는 예약 발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뭐 약속? 예를 들면 내일 뭐 음, 누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 적고 발행하고 나가야죠. 이거 음. 만나러 가는 과정 그 대중교통에서도 적어야 돼요. 끝나고 오면서 즉, 뭔가 그러한 돌발 상황이나 생각지 못한 약속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날 뭔가 내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확신이랄까? 어쨌든 네. 그런 거는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글 쓰는, 우선순위가 일단 높은 거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알죠. 제가 마음 먹으면 얼마 만에 포스팅 하나를 쓸 수 있는지. 음, 나가기 전에 버벅 쓰고 탁 올려 나가면 되는 거야. 예를 어, 들어 5분, 10분이면 쓰니까 네. 생각해놓은 거 딱 아, 해놨다가 버벅 쓰고 사진 딱 넣고 바로 음. 나가면 돼요. 네. 즉,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지언정 나는 그거를 통제 가능하다, 커버 가능하다. 네. 오케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음, 아니, 쓰는 게.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블로그로 쓰고, 네. 그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웹소설을 이제 보통은 한 12,000자? 음, 2회 분량을 씁니다. 2회 분량을 쓰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SNS 이제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블로그 올린 시간이 2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블로그를 또 쓰는 거예요. 음, 네, 다시 블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은 독서를 하던가 두 번째 책 집필에 들어갑니다. 음,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SNS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샌가 블로그 올린 지 또 2시간이 지나 있어. 그럼 또 음.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저녁이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뭐 듣던가, 예, 예, 뭐 아니면 제 모임이 뭔가 있으면은 그런 PPT 자료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아니면은 그래도 시간이 남은 다음에 또 계속 두 번째 책 집필을 하다가 막히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목차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음, 하나 목차가 막혔어. 예, 이 하나의 목차를 뚫기 위해 여러 권 책을 읽어봐요. 음,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이때 좀 많이 들어가요. 음, 목차에서 막혔기. 음, 주제에서 막혔으니까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바로 밀리 서재에 들어가서 책 음.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문장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렇죠. 다시 2시간 지나면 또 블로그 쓰고. 약간 음. 이렇게 루틴화 돼 있는? 네, 그렇게 되게, 해서 잘 때까지 그냥 쭉 하다가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이제 좀 1시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줘요. 그때 유튜브 좀 보면서, 유튜브, 그게 귀한 하루의 선물인데, 그죠? 예, 그래서 뭐, 요새는 뭐 그냥 마트 이런 데에서 뭐 냉동치킨 뭐 이런 거 좀 사놔가지고, 이거 해놓고 맥주 한 개씩 먹으면서 유튜브로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시간이 되는. 그쵸. 그 정도의 숨 구멍은 있어야죠, 그죠? 네, 있어야죠. 야, 근데 그 시간 제외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촘촘하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근데, 가끔 쉬고 싶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있고, 음, 때릴 때도 있다고 쓰다가 이렇게 하지만, 예, 그렇죠. 그냥 아예 뭐 이렇게 확 노는 그 시간 단위로는 없는 거예요. 뭐 5분, 10분씩은 뭐 음, 커피 뭐 마시러 갈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음, 있겠지만, 예. 이제 만약에 내가 뭘 해야겠다. 두 번째 책집필 시간을 딱 보고, 아, 지금부터 몇 시까지는 이것만 집중한다 하면 이제 그때까지 집중하고. 뭔가 허투루 버리는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고 거의 없겠다, 그죠? 그렇죠. 음. 따로 운동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 이유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식단 관리. 근데 되게 군인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든 거는 되게 체력 관리, 운동 관리 이것도 더 남들보다 열심히 타이트하게 할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체력이라서 안 해.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운동을 지금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체력은 이 아직, 정도의 뭔가 지금 받쳐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아직은 있고, 그리고 응,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응, 소설이나 이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선순위가 좀 내려갔죠. 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신 매일 산책은 나가요. 아, 산책. 네, 매일 걸어요. 그냥 걸으면서 이제 생각 정리하는. 한 2, 30분? 한 3, 40분? 길면 한 시간? 꽤 네, 하셨네요. 그냥 한 바퀴 쭉 걷고, 응, 그래서 말씀하신 운동은 뭐 크로스핏이 될 수도 있고, 뭐 헬스가 뭐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그 생각이었어. 아, 이건 내가 좀 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응,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에 좀 응, 집중하자. 왜냐면, 왜냐면은 저는 하나에 딱 하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통처럼 헬스를 안 해요. 보통 가면 응, 1시간 많아봤자 이런데, 응. 저는 가면 한 2시간은 해야 돼. 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래. 지금 2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네, 다른 어렵죠.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음, 산책을 하실 때는 뭐, 뭘 들으세요? 오디오북이든 뭐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사색만 하세요? 어때요? 사색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색만. 네, 그럴 때 뭔가 영감이랄까, 뭔가 책, 글 소재랄까, 이런 것도 얻으시겠다, 그죠? 네, 많이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추운 날에도 그래도 매일 나가는 게 음, 힘을 알기 때문에. 산책의 산책의 힘. 힘을, 네. 그건 또 배워야 되겠다, 그죠? 산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전. 네. 근데 저도 안 했었는, 산책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뭐, 음, 목욕탕, 뭐, 예를 들어 온탕 들어가서 사색하면 되지. 약간 그걸로 그냥 대체하면 되지. 음, 이렇게 생각, 아니면 옛날 운동할 때는 뭐 사이클 타면서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이랬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아, 이래서 맞아요. 산책을 하라는구나. 이렇게 걸으면서 뭔가 더 생각이랄까, 이런 게 더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온탕에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거하고 가볍게 걸으면서 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르죠, 그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그 큰 안 좋은 일이랄까, 그거 말고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또 있나요? 힘들었던 시기. 아니면 뭐 글쓰기, 책쓰기 관련된 슬럼프도 좋고, 뭔가 기억나시는 거. 첫 책을 쓸 때 이제 가장 슬럼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러면 첫 책을 쓰면서 초, 중, 후, 뭐 어느 시기 정도에서 쓰는 내내 아니면은 중 정도. 어떤 부분이요? 왜냐면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아, 이 훈련은 훈련대로 돼. 병행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책은 책대로 써야 되니까 예, 한 번 중간에 이렇게 뭐 일주일짜리 훈련 나가잖아요. 그럼 원고가 이제 일주일 밀려버리잖아요. 제 음, 성격에는 밀리는 걸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주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 그게 순간적으로 이제 확 쓰다 보니까 네, 그때 제일 힘들었어. 퇴고할 때. 일- 일종의 시간 부족, 네,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쵸, 시간.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네요.
절대적인 근데 시간은 음, 고정되어 있고, 무조건 해야 되는 내가 설정한 데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요. 뭐 훈련 나가서 쓰기도 어려운 거고, 예, 그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면 음, GP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인풋이라도 넣어놔야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맞아요. 예, 내가 하는 어찌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어쩌고 예, 그래, 내가 지금 글을 쓸 수 없어. 책을 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나마 여기에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 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독서겠다,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맞, 남들보다 잠을 잘 못 잤죠. 남들 다 텐트에서 잘 때 저는 음. 새벽까지 읽고 자고 이러니까 아, 고생 많으셨네. 음, 그때 좀 많이 그러면은 하면서 뭐 인생 철학이랄까, 뭐 좌우명이랄까, 뭐 이렇게 삼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어때요? 좌우명 좌우명을 저희 그냥 집안에서 음, 집안 약간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좌우명 그냥 웃으며 살자였어요. 웃으며 살자. 음, 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략하기도 한데 웃으며 살자였고 그게 철학은 쉽지 않잖아요. 네 요즘 쉽지 않죠. 철학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냥 저를 딱 나타내 주는 거 미루지 말자. 미루지 말자. 네, 좀 중요. 미루면은 이자가 쌓이죠. 맞아요. 미루는 것도 복리로 쌓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복리로 쌓이죠. 네, 네. 그래서 미루지 말자랑 꾸준하게 하자. 이거밖에 없는. 음, 이 두 개로 제가 여기까지 왔기 저도 뭐, 그거는 되게 동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때문에. 네, 예. 미뤄봤자 어차피 할 일은 더 맞아요. 힘들어질 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안 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으면 뭐, 미뤄도 괜찮죠. 근데 미뤄봤자 뭔가 달라질 게 없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질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뭐하러 미뤄, 그죠? 지금 힘든 게 낫지. 맞아요. 오늘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내일 일을 하는 것보다. 음, 꾸준함은 뭐, 아무리 100번 강조해도, 특히나 글쓰기, 뭐, 책 쓰기, SNS 온라인 활동, 뭐, 블로그 포함해서 꾸준함이 없다고 하면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습니다. 예. 롤 모델, 멘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그, 프사라고 해야 되나? 보도셰퍼? 아, 네.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사용하시고 그래서 아마 보도셰퍼라는 분을 뭐 멘토나 롤 모델로 삼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뭐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신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 진짜 내가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멘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도셰퍼가 약간 저한테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그리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이분은 좀 되게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약간 부하씨님 음, 왜냐하면은 계속 뭔가를 하시니까. 음. 네, 그게 좀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 많은 분들에게 뭐 귀감이 되죠. 네, 맞아요. 음, 가까이서도 이렇게 계속 더 음, 보니까 그쵸. 뭐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느꼈어요. 아, 음, 진짜 안 멈추는구나. 계속 뭔가를 뭐 더 확장을 하시니까 그쵸. 그런 게 좀 그냥 안주하지 않는 모습. 음, 네, 그거를 보면서도 그래,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래. 맞아요. 네, 인스타 할 때 또 인스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막 유튜브 또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런 게 맞아요. 좀 대단했어요. 진짜 안주하면은 그 순간 내리막길일 것 같아요. 네, 네, 안주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어떻게 사람이 매일 달려요, 그죠? 그렇죠. 365일 달릴 수는 없죠. 만약에 달리는 게 가능하다 쳐. 뭐, 이렇게 철인이라서. 음, 그러면 366일째 어쨌든 지쳐요, 그죠? 더 탈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매일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걷기라도 해야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춰서 주저앉거나 안주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퇴보할 뿐이지, 그죠? 그렇죠. 남들은 다 좋으면 앞으로 가니까. 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무한 맞습니다. 학습자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를 기존에 배운 것만 이제 고수하고 그게 다야. 계속 그것만 써먹으려고 우려먹고 그거는
앞으로는 더 시대 변화가 빠르니까 안 되고, 네. 평생 베타 버전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제 의미 있게 울림을 받은 단어라고 해야 되나? 무한학습자 평생 베타 버전으로 살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하씨 님도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크게 성공도 하셨고, 이루신 것도 있는데, 계속 여러 가지 그렇죠. 다방면으로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은, 그죠?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영향도 끼치시고. 이제 거의 후반부로 왔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꿈이나 목표나 계획,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일지. 저는 이제 매년마다 책을 음, 한 권씩 좀 쓰고 싶고, 저랑 예, 똑같네요. 네, 1년마다, 최소 한 적어도, 권. 적어도 매년마다, 그렇죠. 1년에 한 권은 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강사 활동을 좀 할 음, 예정이라서, 음. 예, 거기에 좀 힘을 좀 주고 싶고, 또 웹소설도 아마 더 쓸 것 같아요. 아, 이런 약간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 네.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어질 것 같다. 네, 뭐 이번에는 무협을 했다면 음. 다음에는 뭔가 뭐 판타지를 좀 섞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혹시 뭐 로코? 로맨틱 코미디 뭐 아 이런 거. 로맨스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 일단 어, 내가 그러한 장르를 안 읽었다 보니까 그렇죠. 쓸 맞아요. 수 있는 인풋이 없잖아요. 맞아요. 인풋이 네, 중요한데. 인풋이 인풋이 없는데 없으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유에서 새로운 유는 가능하지만 네, 무에서 유를 무에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런 삶 그리고 이제 저만의 뭔가 그런 모임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음, 네, 뭔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네, 그런 것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그 그렇게 하기 모임이라고 위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기 커뮤니티? 개발 모임 같은 거 뭐 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네, 온라인으로 이게 제가 뭐 강의도 해주고 뭐 하고 뭐 가끔씩 음,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음, 그러한 약간 그러한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독서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더 제대로 음, 짜던가 아니면 음, 내가 뭔가 이제 사회적 증거를 뭐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고 이제 내년쯤 되면 음, 단행본 뭐 이제 무협지도 나올 거고 음, 두 번째 책도 되면 좋겠지만 음,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잘 투고가 돼서 이제 예, 뭐 그렇게 나오게 되고 팔로우도 어차피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음, 예,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뭔가 하나의 뭔가 모임을 좀 주최해봐도 되겠다라는 예,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오르면은 음, 그런 모임을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음.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유명 프로 있잖아요. 뭐, 네, 세바시, 해바시나 아니면 유퀴즈나 테드? 예, 헤드는 그런 데서, 너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꿈은 크게 가져야 아, 그쵸. 깨져도 깨진 조각이 크니까. 그런 데서 꼭 뵐 날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근데, 왠지 세바시에서는 당연히 볼 것 같아요. 음, 님의.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세바시까지는 하겠다 싶 세바시까지. 유퀴즈는 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마지막 마무리 이제 질문 남았는데, 오늘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한 시간이 넘었네. 뭐, 역시나. 네, 훨씬에는 역시나인데, 오늘 인터뷰, 네, 제가 알기로 뭐, 엄부님, 엄마의 브랜딩님과도 인터뷰를 하셨고, 어쨌든 여러 매체라든지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저와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이 인터뷰 시간, 한 시간 좀 넘는 시간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확실히 뭐라 해야 되죠? 아예 뭐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뵙고 친근하고 그리고 확실히 질문해 주시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약간 생각지 못한 것들 좀 아, 잘 집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그 장점을 좀 잘 또 끌어줄 수 있는 질문?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음, 사람은 이게 장점이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뭔가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려는 그런 거에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하는 것도 저도 이제 방금 시계를 봤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구나. 이제 정말 몰입이 빨리 좀 지나죠. 네, 네.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게 몰입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몰입을 할 정도의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게 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약간 그런 대화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워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귀한 1시간 이상을 저한테 또 투자를 해준 이렇게 자체가 되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부쿠부쿠님도 재밌게 또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일 수도 있고, 뭐 독자분이라면 독자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이제 예비 독자, 앞으로 독자로 이제 편입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음, 있으시다면, 뭐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포스팅을 한 약간 내용이긴 한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저는 뭐 필력이 좋은 솔직히 작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매일 쓰는 작가는 맞아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작가는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글을 뭐 여러 가지 SNS 올리잖아요. 뭐 이게 뭐 조회수가 어떻고 좋아요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약간 누가 내 글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인사이트나 아니면 저의 뭐 실행력을 느껴서 그리고 제 책을 읽고 누군가는 또 삶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책을 집필한 이유가 내가 한 권의 책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러한 책이 누군가에게 내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쓴 거였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봐 주셔서 어떻게 좀 이렇게 센세이션이 돼서 책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작가. 그리고 저도 무엇이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이제 부쿠부쿠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저도 10분 또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러한 바람, 열망을 담아서 저도 이번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같은 심정일 거예요. 뭔가 자신의 뭔가 이득이랄까 이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단 한 분이라도 뭔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라든지 그죠? 어, 네, 맞아요.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뜻깊은 일이고 보람된 일인지를 이제 부쿠부쿠님이나 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다음 책을 쓰고 싶은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너무나 되게 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음, 앞으로도 SNS 글, 온라인 글, 블로그, 그 다음에 웹소설, 책 쓰기 출간, 다양한 글쓰기라든지 강사, 뭐, 요런 활동 저 꾸준히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박근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1시간 넘게 인터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